매일 아침 혈당 수치를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늘리는데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당 수치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바로 몸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 식사 자체가 두려워지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 수만 명의 당뇨 환자를 치료해온 신영인입니다. 오늘은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투자하면 당뇨 관리의 핵심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매일 혈당 측정기 앞에서 좌절하고 약은 점점 늘어나고 합병증은 더 걱정되고 그런데도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꾸준히 운동도 하시고 단 음식도 참으려 노력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자,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 환자 중 이영수 할아버지는 15년간 당뇨약을 복용하다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체중도 5kg 감량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가신답니다. 선생님, 전 당뇨 때문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당뇨 덕분에 더 건강해졌다고 느껴요. 먹는 것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워요. 잠깐,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무거운 한숨이 나오고 약을 늘리는데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당 수치가 주는 깊은 불안감.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바로 느껴지는 몸의 이상 신호로 식사 자체가 두려움으로 변해버린 일상.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은 당뇨를 가진 많은 분들의 공통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먹고 있는 특정 음식들이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 위험한 음식들 중 일부가 심지어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당뇨와의 싸움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가지만 피하시면 3개월 내에 혈당이 안정되고 약물 용량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미 그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매일 혈당 측정기 앞에서 느끼는 좌절감, 점점 늘어나는 약의 종류와 용량,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 이 모든 감정을 저는 4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당뇨 폭탄을 매일 섭취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 영상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당뇨병과 식습관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7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인슐린 효율이 약 40% 이상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더 천천히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것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인데 장기적으로 혈관 손상을 일으켜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은 식후 2시간 혈당이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식사 직후 1시간 동안 혈당이 200 이상 치솟았다가 내려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혈당 급등은 측정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몸속에서는 큰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70대 어르신의 평균 수명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약 6에서 9년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식습관으로 이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세계 당뇨병 연맹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식습관만 개선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28%, 신장 합병증 위험을 32%, 신경병증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제 환자 중 박명자 할머니는 17년간 당뇨를 앓았는데 최근 급격히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할머니께서 식사 습관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어요. 손주들이 가져다 준 과자, 빵, 과일 주스를 매일 드셨던 것이죠. 할머니께 식습관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몇 가지만 바꾸도록 도와드렸더니 3개월 만에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먹는 음식이 독약인 줄 몰랐어요. 손주들이 사랑으로 주는 거라 거절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주들에게 설명했더니 오히려 더 건강한 간식을 가져오네요. 식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른 식습관은 체중 관리,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염증 감소 등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면역력 강화와 근육량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식습관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닌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이제부터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해도 당뇨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아침 식사로 하얀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밥, 빵, 죽 같은 하얀 탄수화물 위주로 드십니다. 심지어 당뇨에 좋다고 잡곡밥을 드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큰 오해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로 인해 아침에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이것을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밥을 저녁에 먹을 때보다 아침에 먹을 때 혈당이 약 20에서 40 더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달걀, 두부, 견과류, 그리고 적은 양의 채소를 함께 드세요. 이런 식사는 혈당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제 환자 김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아침에 흰 쌀밥과 국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3가지나 복용했지만 아침 식후 혈당이 항상 220 이상이었죠. 제 조언대로 아침 식사를 달걀 2개, 두부 1모, 채소 반찬으로 바꾸셨더니 2주 만에 아침 식후 혈당이 14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과일 과다 섭취와 오후 과일 섭취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는 말을 믿고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을 마음껏 드십니다. 심지어 과일이 당뇨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과일당이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에 과일을 드시는 것은 밤새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 후 배가 고프다고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야간 고혈당의 주요 원인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반면 블루베리, 딸기, 사과, 배는 상대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과일을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은 아침이나 점심 직후에만 드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손 크기 분량만 드시고 가능하면 식전보다는 식후에 드세요. 또한 단백질이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영양소를 취하면서도 혈당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가공식품과 숨겨진 당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편의성 때문에 가공식품을 드시는데 이것이 큰 함정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숨겨진 당이 가득합니다. 특히 병원 식단이라고 광고하는 당뇨식 도시락, 즉석국, 레토르트 식품은 보이지 않는 당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시중에 판매되는 무설탕 또는 당뇨 환자용 식품 중 약 70%가 혈당을 크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설탕 대신 과당,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로스 같은 다른 이름의 당분을 사용합니다. 가공식품의 함정을 피하려면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성분표에서 포도당, 과당, 메가당 등 OSE로 끝나는 이름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설탕이라고 표시된 제품도 다른 형태의 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바쁘거나 요리하기 어려울 때는 최소한 가공이 덜 된 식품을 선택하세요. 이정숙 할머니는 당뇨 환자용 시리얼과 무설탕 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죠. 식품 라벨을 함께 확인해 보니 그 제품들에는 다양한 형태의 당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가공식품 대신 직접 조리한 식사와 견과류 같은 자연 간식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9%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잦은 간식과 야식 섭취입니다.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는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야식을 드시는 경우도 많죠. 이것이 당뇨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이미 저하된 상태인데 잦은 식사로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밤 10시 이후에 먹는 100칼로리가 낮 12시에 먹는 300칼로리보다 혈당과 인슐린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 패턴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식사 사이에는 최소 4-5시간의 간격을 두어 몸이 휴식할 시간을 주세요. 특히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외에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중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음료를 통한 당분 섭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음료를 통해 엄청난 양의 당을 섭취하고 계십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과일 주스, 식혜, 수정과 식이섬유 음료 등이 문제입니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약 25에서 30g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콜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과일 주스는 비타민이 조금 더 있을 뿐이죠.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보리차는 당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중에 파는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병입 제품들은 상당량의 당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당뇨 환자용 혹은 무설탕 음료도 인공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 역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방해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음료 선택은 물을 주로 마시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직접 끓인 보리차나 옥수수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직접 끓인 무가당 차를 드셔야 합니다. 가끔 기분 전환으로 얼그레이나 녹차를 드셔도 좋지만 카페인이 있으니 저녁에는 피하세요. 물이 심심하다면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 향을 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70대 당뇨 환자를 위한 이상적인 식사 패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와 두부 한 모 또는 생선 한 토막을 드세요. 여기에 나물이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고 견과류를 한 줌 추가하면 영양 균형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어 점심 전에 허기질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점심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현미밥 반 공기나 잡곡밥 3분의 1 공기 정도의 적은 양의 탄수화물을 드시고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곁들이세요. 다양한 채소 반찬도 꼭 함께 드세요. 국이나 찌개는 기름기가 적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에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오후 활동으로 소비될 수 있어 비교적 안전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사하고 탄수화물은 최소화하세요. 밥보다는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도 어렵고 수면에도 영향을 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은 반드시 7시 이전에 먹어서 몸이 휴식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이것이 밤중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오전에만 소량 섭취하세요.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하나 또는 무가당 두유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최홍식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 패턴을 6개월간 실천한 결과 당화 혈색소가 10.4%에서 6.5%로 떨어졌고 발 상태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40년 내분비내과 의사로서 이런 놀라운 회복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팁들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의 중요성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적의 식사 순서는 채소부터 먼저 먹는 것입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가 위장에서 장벽을 형성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드세요. 이것들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드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4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특히 70대 이상에서 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식사 후 가벼운 활동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지 말고 15에서 2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에 근육을 움직이면 포도당이 혈액 대신 근육으로 들어가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식후 15분 산책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평균 30 감소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활동은 약물 못지않게 강력한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셋째, 식초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 1에서 2 테이블 스푼의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식후 혈당을 15에서 20% 낮출 수 있습니다. 식초는 특히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식초가 너무 시다면 사과 식초를 선택하거나 약간의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식욕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하룻밤 수면 부족만으로도 인슐린 민감도가 2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당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요가, 기도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의 평안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공복 혈당만 측정하시는데 이것은 혈당 관리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식후 1에서 2시간 혈당이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여러 번, 특히 새로운 음식을 드신 후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이를 통해 어떤 음식이 본인의 혈당을 많이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같은 음식도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 일지를 작성하여 패턴을 파악하면 더욱 효과적인 혈당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당뇨는 도전이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실제로 혈당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꾸준히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 여정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당뇨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며 올바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한수 할아버지는 당뇨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뇨 진단 후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당뇨 약 없이도 혈당이 잘 조절되고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사례처럼 당뇨는 때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와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로 하얀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아침에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둘째, 과일 과다 섭취와 오후 과일 섭취는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과일은 아침이나 점심 직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숨겨진 당분 섭취는 보이지 않는 혈당 폭탄입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넷째, 잦은 간식과 야식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저녁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다섯째, 음료를 통한 당분 섭취는 당뇨를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물이 최고의 음료입니다. 반면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아침 식사, 균형 잡힌 점심, 가벼운 저녁 식사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식사 순서, 식후 활동, 식초 활용,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을 더하면 혈당 관리의 완성입니다. 제 40년 경험에 따르면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 70대 이상 환자들의 약 80%가 3개월 안에 뚜렷한 혈당 개선을 보였습니다. 약 40%는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15%는 약물 없이도 혈당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뇨는 진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80대, 90대라도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제가 만나본 수천 명의 환자들이 이미 그 증거입니다. 장미영 할머니는 15년간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시력이 안정되고 다리 통증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건강 식습관을 알려주는 동네 당뇨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식습관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워요. 전 이제 손녀 결혼식까지 꼭 건강하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장미영 할머니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제가 40년 동안 쌓은 모든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병원에서도 시간 제약으로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을 바로 오늘 내디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특급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신경병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 40년 의학 지식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